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제 인생 가장 찬란했던 나이에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했던 남자였고, 지금까지도 잊지 못한 채 가슴에 한켠에 묻어놓고 있는 사람이죠. 그는 저의 남자친구이자 남편이었습니다. 우린 어릴 적부터 같은 동네에서 함께 자란 친구였고, 사춘기를 겪으며 친구였던 우리 사이에는 전과는 다른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죠. 전 어느 순간부터 그가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고, 몇 달을 티도 내지 못하고 혼자 가슴앓이만 했습니다. 섣부른 고백으로 친구 사이마저 망칠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비고사를 마치던 날, 그는 저에게 갑작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고, 저는 그가 저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꿈에라도 그게 저와 같은 감정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하지 못했던 전, 느닷없는 고백에 너무 놀랐고 또 기뻤습니다. 때문에 기쁘게 그의 고백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그렇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학과는 달랐지만 같은 대학에 진학했고,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만남을 이어나갔습니다. 그와 만나는 동안 우린 그 흔한 말싸움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모든 걸 맞춰주려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건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린 서로를 배려하며 만났고, 우리 사이엔 그 흔한 위기 한 번 없었습니다. 그의 군대를 기다릴 때도, 제가 먼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했을 때도 크고 작은 위기 한 번 존재한 적 없었고, 오히려 우리 사이는 더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하면서 우리는 바로 결혼을 하게 됐죠. 당시엔 사회 초년생에 둘 다 모은 돈도 별로 없어서 당장 결혼하는 게 고민이 되긴 했지만, 만나온 시간이 길었기에 우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결혼할 거 하루라도 빨리 해서 둘이 같이 모으며 살아보자 생각했었죠. 그래서 저희들 모은 돈에 양가 부모님 도움받아 모두의 축복 속에 결혼을 했고, 결혼한 지 1년 좀 안 됐을 때 저희 부부에게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아이를 갖게 된 것이었죠. 당시 회사를 다니고 있던 전 회사의 임신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육아휴직이니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기 전이라 배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선 숨겨야겠다 싶었거든요. 남편은 저에게 굳이 일할 필요 없다고 이야기도 했었지만, 전 가능하다면 아기를 낳고도 일을 계속 하고 싶었기 때문에 눈치를 보며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런 절 걱정에 매일같이 출퇴근을 시켜줬었죠. 그러다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직도 사고가 나던 그날이 생생히 기억나네요. 그날 전 업무를 마치고 회사에서 남편이 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남편은 아무리 차가 막혀도 3, 40분 정도면 저희 회사 앞에 도착했기에 저는 느긋하게 책을 읽으며 시간을 때우고 있었죠. 근데 남편은 1시간이 다 되도록 도착했다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너무 늦어지는 남편이 걱정돼 삐삐를 칠까 싶었지만, 운전 중에 연락을 하는 게 더 위험할 것 같아 저는 마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린 지 1시간 반 정도 되었을 때 남편의 번호로 삐삐 호출이 왔죠. 저는 바로 남편이 남긴 삐삐의 음성을 확인했고, 수화기 넘어 낯선 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수일 씨가 교통사고로 지금 저희 병원에 실려와 있습니다. 당장 바로 수술에 들어가야 하는 위급한 상황이니 되도록 빨리 와주십시오. 보호자 사인이 있어야 수술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고를 당했다니, 게다가 위급한 상황이라니,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그래서 정신없이 회사를 나와 택시를 잡고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병원 응급실에 정말로 우리 남편이 누워 있더군요.
그것도 피투성이가 된 채로요. 남편을 만난 이후로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늘 소나무같이 단단하고 든든하던 사람이었는데 정신을 잃고 쓰러져 누워있는 걸 보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더군요. 남편의 그런 모습에 전 힘없이 주저앉았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아직 나오지 않은 배를 본능적으로 감쌌습니다. 남편이 저와 뱃속에 아이를 두고 떠날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자꾸만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미처 수술도 들어가지 못한 채 숨을 다했고 전 그런 남편을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대체 나랑 뱃속의 아이는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나만 두고 가버리는지 할 수만 있다면 남편이 절 떠나지 못하게 붙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숨이 다한 그를 붙잡을 방법은 없었죠. 결국 남편은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고 저는 산송장처럼 서서 남편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친정 식구들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며 애통해했고 저는 장례를 치르는 내내 몇 번을 까무러쳤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발인까지 다하고 집에 오니 나 혼자 살아 무엇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만약 그때 제 뱃속에 그 사람과 저의 아이가 있지 않았다면 전 아마 남편을 따라갔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과 저의 아이가 제 뱃속에서 숨쉬고 있었고 저는 도저히 죽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지도 못하고 혼자 울고 있는데 그런 저희 집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김수혜 씨 배우자 되십니까? 그때 절 찾아왔던 건 다름 아닌 경찰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사망한 일로 찾아왔다며 조사할 것이 있으니 같이 서로 동행해 달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장례를 치르는 내내 하도 울다 쓰러지다를 반복해 남편이 정확히 왜 무슨 일 때문에 죽었는지 제대로 몰랐던 저는 경찰의 말에 함께 서러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이 왜 죽었는지 사고의 경위에 대해 듣게 됐죠. 남편을 죽게 만든 건 무단 횡단을 한 보행자였습니다. 무려 8차선 왕복도로에서 겁도 없이 무단 횡단을 했다고 하더군요. 거기에 더 황당한 건 무단 횡단을 한 보행자가 제 남편 차에 치여 다쳤다고 저희 남편을 신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법이 마냥 보행자 편을 들지 않는다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무단 횡단을 한 보행자인 경우에도 사람이 다치면 운전자 쪽에 책임을 뒀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행자는 저에게 보상을 요구했죠.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보상을 해달라고요? 애초에 당신이 거기서 무단횡단만 안 했어도 내 남편 분명 멀쩡하게 살아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보상이요.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에요? 운전자가 사고로 죽은 건 나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받을 건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당장 내 몸이 아픈데 내가 그것까지 신경 써야 합니까? 뭐라고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당신 때문에 나랑 우리 애는 남편과 아빠를 잃었는데 보상은 무슨 보상을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못 해주니까 법대로 하든 뭘 하든 맘대로 하세요. 그 인간의 뻔뻔한 얼굴과 말들이 지금까지 모두 다 똑똑히 기억납니다. 무단 횡단을 했던 보행자는 아주 죄책감도 없이 저에게 보상을 요구했고 전 그 인간에게 단 한 푼도 보상해 줄 수 없다고 얘기했죠. 경찰에서도 남편이 죽었으니 공소권 없으므로 사건을 종결시킬 거라고 합의할 필요가 전혀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었고 실제로도 전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쪽에선 절 고소할 거라고 협박도 했지만 사고가 났던 건 제가 아닌 남편이었던지라 애초에 고소도 성립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그 인간과 그 인간 가족까지 찾아와 멱살잡이를 하며 절 협박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해놓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저에게 아나무인이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진짜 아나무인이 누군지 하나하나 다 따져 묻고 싶었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해로울까 싶어. 저는 그 인간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그 인간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절 찾아왔죠. 전 그들이 올 때마다 계속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풀에 지쳤는지 더는 찾아오지 않더군요. 그렇게 남편의 사고를 마무리하고 시간이 흘러 저는 혼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남편을 닮은 남자아이였습니다. 조그만 게 어찌나 지 아빠를 빼다 박았는지 아이 얼굴을 볼 때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오곤 했습니다. 시부모님이나 친정 부모님은 아이도 있으니 제가 재혼하고 새 출발하길 바라셨지만 전 도저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날 자신도 사랑할 자신도 없었죠. 그래서 남편 죽은 이후에도 시댁 식구들과 쭉 연락을 주고받으며 아이를 키워왔고 아이는 아빠는 없었지만 친척 어른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친정오빠나 시댁 쪽 식구들이 아이가 아빠의 빈자리를 최대한 느끼지 않도록 이것저것 세심하게 신경 써준 덕분에 애가 아주 반듯하게 잘 자랐죠. 그렇게 하나 있는 아들을 남 부끄럽지 않을 만큼 키워냈고 우리 아들은 공부도 잘해 명문대 법대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공부 끝에 사시에 패스하고 잘 나가는 로펌의 변호사가 됐죠. 그쯤 되니 참 뿌듯했습니다. 이만하면 하늘에 있는 우리 남편도 만족하겠다, 기뻐하겠다고 생각했죠. 우리 아들은 제가 봐도 참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착한 데다 효자였고 전 그런 우리 아들이 좋은 색시 얻어 얼른 가정을 꾸리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의 바램을 알았는지 로펌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들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으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 애기 같던 게 언제 이렇게 커서 벌써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지 내가 참 나이를 먹긴 먹었구나 싶어 기분이 싱숭생숭했죠. 얼마 후 아들은 자신이 만나는 여자를 집으로 데려왔고 생각보다 어린 것 같은 외모에 전 당황했습니다. 아들한테 몇 살 차이냐고 물어보니 8살 차이가 난다고 하더군요. 소개팅으로 만난 사이인데 자신을 많이 좋아해 준다고 그래서 자기도 좋다고 하기에 어린 나이나 차가운 인상이 썩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면 됐다 싶어 별말 안 했습니다. 그리고 대충 결혼 시기를 잡은 후 상견례 일정을 잡고 아들과 함께 사돈 될 사람들을 만나러 나갔는데 약속 장소에 나간 전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앉아있더군요. 바로 저희 남편 사고 당시 무단 횡단을 했던 그 보행자가요. 그 사람은 절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전 보자마자 바로 알아봤습니다. 분명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뻔뻔했던 그 얼굴을 저는 아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죠. 그 남자는 절 보고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아주 깍듯하게 인사를 했고 전 그런 그를 말없이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와 그 남자의 아내 그리고 딸과 저희 아들까지 모두 당황해서 절 쳐다보더군요. 엄마, 인사하셔야죠. 더 볼 거 없겠다. 그만 가자. 저는 가방을 챙긴 뒤 아들에게 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의 말에 모두가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특히 저희 아들은 아주 많이 당황한 것 같았죠. 엄마, 왜 그래요? 아이고 사돈, 저희가 무슨 결례하노. 그리고 여전히 사람 좋은 척 친하게 구는 그 남자의 모습에 전 저도 모르게 인상이 구겨졌습니다. 어떻게 날 못 알아볼 수 있는지 아무리 시간이 오래 흘렀다 해도 그럴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이래서 때린 사람은 기억을 못해도 맞은 사람은 기억을 한다고 하는 건가. 가슴 깊숙한 곳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기분이었죠. 저 모르세요? 네? 우리가 아는 사이입니까? 실례지만 어디서 뵀었죠? 제가 원래 사돈 같은 미인분들을 잘 안 읽는데 아무리 봐도 초면인 것 같은데요. 그는 곤란한 듯 뒷머리를 극적이며 저에게 물었고 능글맞게 구는 그의 태도에 전 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멋쩍게 웃는 그에게 아주 차갑게 말했죠. 우리 애 아빠가 왜 죽었는지 알아요? 점점 차가워지는 분위기에 아들은 제 팔을 붙잡고 말렸습니다. 평소와 너무 다른 저 때문에 아들은 많이 곤란해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전 그런 아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사돈이 된다니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말이었으니까요. 우리 애 아빠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어떤 미친 인간이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한다고 뛰어들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피한다고 무리하게 차 뽑다가 사고로 죽었어요. 수술도 못 받고 아주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죠. 아직도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이어지는 저의 말의 아들도 그리고 그 남자도 모두 놀란 듯 절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그날 조금 더 빨리 가겠다고 무단횡단하다가 내 남편 죽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그걸 기억을 못해? 난 당신 얼굴 보자마자 알아봤는데 아직도 기억이 안 나? 당신이 내 남편 죽게 만들어 놓고 내 남편 때문에 다쳤다면서 나한테 보상해달라며 멱살잡이하러 찾아왔던 거? 당장 당신 몸 아픈데 내 남편 죽은 것까지 신경 써야 하냐며 돈 내놓으라고 했던 거 생각 안 나냐고. 저는 악에 받쳐 소리쳤고 제 말에 지 아빠가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저희 아들은 모든 상황을 파악한 듯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곤 아주 정중하게 그 남자의 아내에게 인사를 하며 말했죠. 아무래도 이 결혼은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식사 비용은 저희 쪽에서 부담하고 가겠습니다. 그럼 이만. 아들은 제 가방을 챙기고는 가자며 절 이끌었고 아들의 말에 아들 여자친구가 바로 저희를 따라 나섰습니다.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하냐고 자기랑 끝낼 거냐고 묻더라고요. 미안.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아들은 따라 나선 여자친구의 말도 무시한 채 절 데리고 그 식당에서 나왔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는지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참 얄궂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내가 너무 이기적이게 굴었나 싶은 생각도 들더군요. 어찌됐건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이고 그 여자의 가족들인데 내 멋대로 그런 자리를 망치고 나온 거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과 사돈이라고 웃으며 얼굴을 맞대고 살 자신은 없었기에 이럴 수밖에 없었다 싶은 생각도 들었죠. 집에 돌아가는 내내 아들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지만 아들은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 도착할 때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걔랑 헤어질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일. 더는 신경 쓰지 마. 괜찮겠어? 뭐, 몰랐으면 모를까 알고도 어떻게 계속 만나. 더는 안 만날 거야. 걔랑 결혼할 일도 없을 거고. 아들은 그날 이후 정말로 그 애와는 헤어졌는지 더는 그 아이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저 역시 그 일에 관해선 전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였던 그 애는 우리 아들을 정말 많이 좋아했는지 집에도 몇 번 찾아와 이런 이유로 헤어질 수 없다며 그냥 어머니가 용서해주고 참아주면 안 되겠냐고 저에게 빌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럴 수 없다고 그 아이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빠한테서까지 연락이 오더군요. 과거 자신이 잘못했다고요. 하지만 본인 딸이 잘못한 건 아니니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 줄 수 없냐고. 어른으로서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않냐고 하기에 답하지 않고 무시하고 넘겼습니다. 그 남자의 말처럼 그 여자의 잘못도 아닌데 내가 너무 나만 생각했나 싶기도 했지만 가족이 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 아들은 그 여자애와 완전히 헤어졌고 지금은 다른 집차만 아가씨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행여라도 그 일로 절 원망하며 살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다른 좋은 여자 만나 결혼하겠다고 얼마 전 인사를 왔더라고요. 일련의 일로 본의 아니게 아들에겐 상처를 주긴 했지만 그래도 일이 이렇게 풀려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